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로는 417페이지가 되겠고요. FAT 1급 최신 기출문제 제58회의 부가가치세 문제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주식회사 영우마트 58회 기출문제는 주식회사 영우마트라는 법인이고요. 우리가 이 실무 수행을 시작하면서 영우마트가 어떤 법인인지는 우리가 체크했었죠. 문구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자, 밑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류문구에 상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며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였습니다. 현금 분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여러분 복수거래 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발급 시 결제 내역과 전송 일자는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고려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4일 메인 매출 전표 같이 입력해 볼까요? 자, 회계 메뉴에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 날짜는 7월 14일이죠. 7월 14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세금 기산서를 발급하는 매출이니 11번 과세 매출이 되는 거죠. 네, 품명은 복수거래니까 위에서 복수거래 단추 누르시고, 네, 품명에다가 미니 선풍기 수량 100개 단가 6,000원 엔터 엔터 엔터로 지나가시고, 그 다음 마우스 패드 수량 120개 단가 5,000원 엔터 하시고 밑에서 확인해 주시게 되면은 공급가액 120만원, 부가세 12만원, 그래서 합계가 132만원이 나오죠. 원장님, 네네. 죄송한데, 저 오늘 집에서 처음 하는 건데, 네. 아예 회사 코드가 안 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제 준비가 다시 다 되셨죠? 복수거래 눌러서 품명 그리고 코드를 입력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자료의 거래처 코드는 한류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류 입력하시고요. 전자세금은 비워두어야 되겠고요. 분계는 전액 현금으로 수취했다. 현금 분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금전표 만들어졌고요. 차변이 현금 132만원, 대변에는 부가세 애수금이 12만원, 상품 매출이 120만원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는 작업이 남아있어요. 자, 회계단추 누르시고 부가가치세 2번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발행 및 내역관리 요 첫 번째 메뉴 요 클릭하시고 7월 14일 거를 검색해야죠. 7월 14일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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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체크한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전자발행 눌러서 확인 눌러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이미지가 나오면 아래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단추 누르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미전송을 체크한 다음에 밑에서 매출조에 눌러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고
발행 단추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닫고 이것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 화면에서는 조회라는 위에서 이 조회 단추 눌러주시면은 분계 현금 바로 옆에 비워놓았던 전자세금란이 전자 발행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1번 문제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에 부가가치세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출거래인데 증빙이 계산서란 말이죠. 네, 계산서 매출은 유형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산서 매출은 13번 면세 매출이라는 유형이죠. 자, 밑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면세 상품인 월간 잡지를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전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단 본거래에 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한다고 가정합시다. 수행과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러면은 메인 매출 전표 8월 8일입니다. 자, 날짜를 8월 8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13번 면세 매출. 자, 품명에는 월간 한류 정보 수량 50 단가 2만원 거래처는 공급 받는 자 회원문구 전자세금란은 전자니까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대금은 전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므로 혼합으로 분계합니다. 3번 혼합.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그대로 두시고 내려와서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0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은행으로 바꿔야 되죠. 국민은행의 거래처는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에다가 국민 입력하고 엔터 친 다음에 국민은행 보통까지 3개 내려와서 엔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매출거래 전자계산서 문제는 13번 면세 매출 유형으로 입력하시고 지금처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매출거래죠. 자, 자료 설명을 보면 상품을 비사업자인 이미진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이라는 거죠. 신용카드 매출 하면은 17번 유형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죠. 신용카드 매출은 17번 유형입니다. 자, 수행과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 채권에 대하여는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우리가 17번 유형으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분계를 여기 카드로 팔았으니까 분계 유형 4번으로 하게 되면은 외상매출금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카드 채권이 외상매출금으로 환경 설정에 미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정이 외상매출금으로 자동으로 분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분계 해놓고 우리가
분계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날짜가 9월 14일이죠. 네. 9월 14일 날짜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자, 유형이 17번이라고 그랬죠. 17번. 그리고 카드사는 검색을 합니다. 물음표 단추 눌러서 삼성카드사 하나밖에 없네요. 확인. 자, 품명에다가는 BTS 거울이라고 입력해야 되겠네요. 뭐 그냥 거울이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뭐 BTS 거울 또는 거울. 자,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거래의 경우에 합계 금액으로 입력을 해줘요. 77,000원 이렇게요. 그리고 거래처명은 개인에게 팔았잖아요. 이미진. 그래서 여기다 이미 입력하십니다. 이미진. 전자세금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분계에서는 카드 분계를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4번 카드 분계 해주시면은 네, 차변의 외상 매출금 삼성카드사 거래처 맞게 바뀌었죠. 이미진에게는 우리가 받은 거고 삼성카드사로부터 이제 77,000원을 우리가 회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삼성카드가 되는 거고요. 부가세의 수급은 매출세액이죠. 네, 그리고 상품 매출 7만원 수익 발생입니다. 이대로 두시면 되죠. 다음 42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매입거래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매입입니다. 51유형 아니면 54유형이 되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51, 없으면 54가 됩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3500cc를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1월분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죠. 1000cc 초과 승용차, 개별 소비세 대상인 승용차는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그래서 54유형으로 날짜는 11월 1일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11월 1일로 하시고 자, 유형은 54. 불공제 사유를 물어보죠. 그러면은 번호로 3번 위에서 네 번째 거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선택을 누릅니다. 네, 품명에다가 11월 렌트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공급가액에다가 4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거래처는 한라렌트라고 하겠습니다. 전자세금란에 1번 전자입력하시고 분계는 그 자료 설명에 없는 그 결제 내역이 없는 것은 이 세금계산서 하단을 보는 거예요. 현금란에 44만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영수란 뭐냐? 돈을 영수했다, 즉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분계하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분계 유형에 1번 해주십니다. 그러면 출금전표 대변의 현금 44만원인데 이 11월 렌트비는 상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임차료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로 코드를 바꾸시고
코드 번호는 800번대. 판매 관리비 819번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819번으로 임차료를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분계가 끝났잖아요. 차변의 임차료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54번 불공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을 보시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잖아요. 매출거래. 그러면 11번입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책상을 튼튼 가구에 현금으로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매각 직전 사무용 책상의 장부 금액은 50만원이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그러니까 이게 책상을 처분한 건데 이 책상이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 매각 분계를 해야 됩니다. 유형자산 매각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리가 정리하는 분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의 거래 날짜인 작성일자인 12월 1일 날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에 12월 1일을 입력하시고 유형에서 (11번이죠) 세금계산서 매출은 다 11번. 품명은 사무용 책상. 공급가액은 30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죠. 튼튼 가구. 전자세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이죠. 그래서 아까 수행과제에서 전자입력으로 할 것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이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혼합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번 혼합으로 해주시고, 자, 매출세액인 3만원은 부가세 예수금이니까 그대로 둡니다만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상품 매출을 비품으로 고친 다음에, 책상은 개정 과목이 비품이니까요. 그리고 저 30만원을 취득원가로 고쳐야죠. 그래서 자료 설명에 있었던 취득가액 120만원을 여기다 입력한다 이 말이에요. 120만원. 자, 그리고 나서 차변에 저 위에 있는 비품의 212번 있잖아요. 거기에다 더하기 1을 해서 213을 사용합니다. 213. 바로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의 코드예요. 그래서 213 하신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70만원이죠. 여기다 700 플러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요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요 33만원 그걸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현금란에 기입이 되어 있죠. 33만원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입니다. 차변의 101번 현금 33만원. 그리고 엔터 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 건 다 정리했어요. 부가세 수금, 그 다음에 비품의 취득원가 대변,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 그 다음에 여기 처분금액 33만원 현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뭐냐? 처분 손실이 남았습니다. 차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처분 손실, 차액이 플러스 양수로 나오면 처분 이익이 되는데
손실을 본 거예요. 비용의 손실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 발생은 차변이다. 3번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합니다. 개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엔터 하시고 여기다가 20만원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서 이제 거래처 혹시 수정해야 될 거래처가 없는가, 그 다음에 차변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가, 이런 것을 체크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분계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5줄이 필요한 분계가 바로 유형자산 처분 분계이고요. 6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33만원 처분 금액 중에서 3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30만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라고 하면은 차변에 현금 3만원, 또 차변에 미수금 30만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니까 그럴 때는 분계가 6줄이 되겠죠. 네,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된 메인 매출 전표였습니다. 다음은 6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문제입니다. 자,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이거죠, 금액은. 네.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이라는 걸 안다면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 전표를 가서 꼭 참고를 하지 않아도 회계 처리는 가능하죠. 그러나 6월 30일 거를 참고해야만 된다 하면은 가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우리가 거래처 코드에서 세무로 검색해 보면 세무서가 거래처로 하나 등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거래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6월 30일 거를 조회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요 134만 1,000원은 미지급 세금입니다. 미지급 세금인지 모를 때는 가서 조회해 보세요. 자, 미지급 세금 오늘은 차변에 와야 되겠네요. 그쵸? 납부했으니까. 그리고 대변이 보통예금이 되는 거래입니다. 자, 이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내용이 아니고 과거에 반영했던 것을 이번에는 이제 납부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표로 가야 됩니다. 날짜는 거기 보통예금의 거래일 7월 25일을 입력하시고 구분은 차변부터 입력한다면 차변이 미지급 세금, 미지급 금이 아니라 미지급 세금이고요. 거래처 코드에서는 세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합니다. 역삼세무서 하나 있죠? 역삼세무서 엔터 하시고 차변에다가 금액은 1341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변입니다.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신한은행 보통 하시고 1341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는 역삼세무서, 대변의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 보통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결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 설명이 3개로 나와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이 다음과 같다. 그러면 장부금액하고 단위당 평가금액, 즉
기말에 주식의 가격이 한 주당 8만 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7만 5천 원짜리가 8만 원이 됐으면 한 주당 5천 원씩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러면 몇 주예요? 200주니까 200주 곱하기 5천 원으로 여러분이 준비한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겨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200주 곱하기 5천 원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다 이거죠. 100만 원의 자산 증가를 시키면 돼요. 계정과목은 단기 매매증권이고요.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자, 2번에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는 것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입력하는 거 여러분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수행과제 1번 보시면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1번은 수동결산, 2번은 자동결산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3번은 별개의 문제고요. 자, 그러면 수동결산의 12월 30일자 일반전표에다가 요 1번 거래 요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12월 31일. 3번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이죠. 100만원의 자산이 100만원의 자산이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차변의 금액은 100만원. 아까 계산기로 계산해 놓은 그걸 말합니다. 200주 곱하기 5,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반영합니다. 단기로 또 검색을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905 이거죠. 자, 엔터 가셔가지고 대변에 100만원 수익 발생 반영합니다. 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결산을 합니다.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로 가야 되겠죠. 자, 결산 및 재무제표의 맨 위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클릭하시고 결산일자에서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팝업 창이 나오면 그냥 확인 단추 눌러주면 됩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어디다 입력하느냐? 바로 여기에 입력하는 겁니다. 네, 상단에 있어요. 이 자리. 여기다가 3,100만원을 입력하시면 저기 위에 줄에 상품 매출원가가 수정이 됩니다. 3,100만원만큼 마이너스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까 3억 1,500만원이 2억 8,430만 이렇게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매출원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표 추가를 눌러주어야 결산, 자동 결산이 마무리됩니다. 자, 전표 추가 꼭 눌러주셔야 돼요.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그러신 뒤에 이제 3번을 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해가지고 네, 이렇게 날짜 입력하는데 그 전에 손익계산서부터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형식을 그냥 이렇게 갖춰주면 돼요. 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작성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 12월로 조회한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서 당기순이익을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710862-756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에 다시 가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거 실행을 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여러분 해서 다시 작성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 당기순이익이 710-686-2756 그대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위에 날짜를 입력합니다. 당기의 처분 예정일은 2024-0223이고 전기분의 처분 확정일은 2023-0223이라는 거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저 위에서 전표 추가를 눌러요. 전표 추가 누르면 일반 전표에 5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에러가 없이 작성된다면 여러분이 결산이 잘 마무리된 겁니다. 12월 달로 조회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에러 없이 작성이 됐다. 네, 결산이 끝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그리고 결산 실무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실무수행 평가 62점짜리를 우리가 답을 찾아서 달고 회계정보 분석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좀 쉬었다가 그걸 하기로 하겠습니다.